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해외여행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정말 7월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먼저 네. 화면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 갈테마 가라 백신 여권 도입 확대 가능성 이 소식으로 라운시큐어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오늘 또 한 번 라운시큐어가 신고가를 가면서 고점 기준으로 15%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오늘 고점 대비 반납이 조금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여권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서 라운시큐어와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더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종목은 분류상으로 봤을 때 보안주입니다. 자, 보안주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라고 하죠. 그래서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모의 실험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또 삼성 SDS가 주목이 되는 그런 형국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주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보안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국가의 디지털 화폐 발행 기대감, 정부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 착수, 백신 여권,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한국 정보 인정을 주목해야 되겠죠. 네. 라운시큐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요. 지금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윗꼬리 좀 크게 달았습니다. 자, 아직 이슈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가 종료가 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격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차 잔고가 그렇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마다 더 접근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 다만 손절가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요. 지금 보니까 6,100원이잖아요. 네. 90원 100원인데 5,500원만 딱 기억하시고요. 5,500원 종가 기준에서 유지가 되면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운시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 5,500원만 잡아드리고 일단 상향으로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라운시큐어 AS 도와드렸고요.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테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합니다. 독도 표기 논란으로 네. 정말 한국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로 애국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애국심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성통상이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성통상의 경우에는 베트남 자회사 매각 관련해서 또 개별 이슈가 있기는 네. 하더라고요. 네. 모나미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애국주는 좀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이슈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핫하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갈테마 가라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애국 테마 이슈로 해서 가장 세게 올라오는 종목이 신성통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좀 넘버가 또 바뀌었네요. 모나미, 그다음에 밑에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주목을 받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성화봉송 그런 어떤 코스를 얘기하면서 지도상에서 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독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은 시정 불가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부했다. 이에 대한 반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도쿄올림픽 불참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좀 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발생을 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 글로벌 국가들의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시장 방출이 시장의 바다 쪽에 방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감이 있는 거죠. 그 밖에 뭐 다른 이슈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반감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계속 그 소재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료 관련해서 백광산업과 네.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소재 국산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반 어떤 일본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성은 있다. 다만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염수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부장님도 한번 짚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육개주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뭐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랜만에 애국주가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네. 오늘 애국주들이 하루 반짝 상승으로 멈출까요? 아니면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테마라는 게 하루 만에 반짝이고 끝날 수도 있고요. 쭉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이슈가 부각이 됐다가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 없으면은 주가는 스물스물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나오고요. 내일도 얘기가 나오고 모레도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테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차트라든가 수급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해당 종목을 거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가장 센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센 종목이 뭐죠? 신성통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기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마 19포인트 올랐을 때 공략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가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못 사면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눌러줬을 때 공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를 또 이렇게 같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신성통상과 모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역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차 잔고가 올라간다는 것은 공매도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업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 차트를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전혀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네. 공매도 출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을 함께 바스켓 개념으로 보시고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종목을 묶어서 추세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장님 그만이요. 저희 애국심이 넘쳐나다 보니까 애국주 너무 많이 시간을 썼습니다. 이렇게 네. 신성통상과 모나미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곽 부장의 갈 테마. 바이오젠 호재 치매 진단 시장 수혜 이어지나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이 사실 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네. 뭐 미국 FDA가 18년 만에 치매 치료제를 승인했다더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혜주는 뭐가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네. 오늘도 잘 가고 있네요. 네. 피플바이오가 16% 올라가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퓨처캠도 관련주로 묶여 있죠. 이 중에서 부장님의 네네. 원픽 바로 들어볼게요. 네, 퓨처캠입니다. 오, 퓨처캠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치매 관련해서 내용이 FDA 그 미국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네. 승인 부각이 됐는데 요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요. 과거에는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치료제가 뭐냐면 아두카누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의 어떤 수혜가 크게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15일에 교보증권에서 퓨처캠에 대해서 사전 리포트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 아두카누맘에 대해서 승인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퓨처캠의 매출 성장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퓨처캠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26,850원 조정받고요. 충분히 조정받았다 말씀드리고 네.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비율 차트를 봤을 때도 자, 요 날에 6월 7일에 공매도가 6월 8일에 공매도가 나왔지만은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딛고 올라간다면은 퓨처캠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관련주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었었는데 그때도
퓨처캠을 추천주로 주셨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3% 빠지고 있는 거면 네. 저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걸까요? 네, 주식은요 눌렀을 때 사야죠. 네. 네, 그러면- 관심은 급등할 때 나오지만은 네. 매수는 눌렀을 때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부장님의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실까요? 손절가는 기본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 16,500원이잖아요. 네. 14,800원 손절가 잡고 예. 요거 유지하면은 2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퓨처캠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퓨처캠이 어제에 이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부장님은 일단 목표가 2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4,800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애국 관련주 그리고 치매 치료제 관련주 짚어보시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 잘 하시길 기대할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 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